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그 윤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각 전문가가 모두 융합해서 본 사안을 풀어주고 풀어나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리스크, 그러니까 부동산 어떤 걸 사기를 당했을 때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 그 전문가를 각 그 요소에 있는 세무사, 법무사, 뭐 변리사, 아무튼 사자 따라가는 모든 분들을 네. 규합해서 모의 탐정 어떤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? 이거 표현이 이제 조금 구상하시는 게 어떤 팀워크, 케이스 스터디 그렇죠. 이 말씀하시는 것 각종 같은데 세무 사고 무슨 사고. 네, 우리 이제 이 1기에서부터 3기까지는요, 법무법인의 구성 멤버도 있고, 감정평가사도 있고, 경찰에 계신 분들도 있고, 또 개발회사에 있는 분도 계시고,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탐정협회 회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전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. 네. 어떤 사건이 왔어요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네. 제가 딱 판단하고 그 전문가들을 다 팀을 소집을 하는 거죠. 팀 회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이거는 우리가 이 멤버들이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멤버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하는 거죠. 시작서부터 해결할 때까지. 실제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몇 건의 건들을 해결도 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탐정의 그 시각과 기법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는 눈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떠한 문제, 어떠한 어려운 그 사건들도 원래 답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 마인드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결책은 찾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 그 부동산 탐정이 앞으로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 한 몇 프로 정도가? 일단은 제가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부동산 영역에도 정말로 폭이 넓은데요. 기본적으로 중개가 있고 분양이 있고 시행이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개발이 있고 건설 다 있습니다. 다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하는 분들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에만 에너지가 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개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일부는 우리가 이제 탐정 기법에서는 금요행의 원리라고 해서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실제 그 건이 성사가 되어서 수입을 올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금요행의 원리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건설하시는 분들도 당장 건설을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돈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의 어떤 그 붕괴 사고라든지 그런 사회적 큰 사건 사고들의 이면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위험 요인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징후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간과하기가 꼭 자기가 안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고 할까요? 자, 그럴 때 누군가라도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혹시 괜찮은지 봐주십시오. 이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각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는 못 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의적으로보다는 실수로 못 보는 겁니다. 그 못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라도 이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짚어줬을 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,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탐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많은 영역의 일들이 진행하는 거에 2배는 아니지만 최소한 0.5배 정도의 일거리는 늘어날 수 있다죠. 물론
많으면 뭐 2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 어떤 건에 대해서 또 다른 부동산 탐정법이 바로 2배까지는 아니라 칠지라도 그래도 한 2분의 1배 수준까지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 탐정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이 다른 나라 지금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, 그렇죠. 그렇죠? 예. 그런 나라하고 이제 비교했었을 때 일부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의 어떤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탐정 활동이 5만 명,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숫자인데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기 탐정 그 본인이 직접 탐정은 아니지만은 또 이 탐정업 그 이제 주변에 뭐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뭐 사물 요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뭐 10만까지도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 나라가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탐정의 어떤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이제 주저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. 2020년 8월 이후로 지금 2천 개의 창업이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났거든요.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간판도 이제 탐정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탐정업이라는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직업으로 이제 딱 정착되고 이제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.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. 그래서 결국에는 탐정이 의뢰하고 싶어도 과연 저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해소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게 이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탐정사는 그 중에서도 또 특화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부동산 탐정사라는 것을 자격을 얻는다 해서 금방 뭐 확 달라지는 거는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러나 이것이 남들보다 이제 한 발짝 앞서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화되고 이게 이제 이익을 창출하게 의뢰인한테 이제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뭐 그 어떤 형태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형태든 창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소문을 좀 타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자산의 70%가 전부 다 부동산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제도가 다소 지금 우리 윤 교수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 수료생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제 간다면은 저희는 조기에 이 부동산 탐정사라는 것이 다른 탐정에 비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,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도 뭐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관심이 지나치잖아요. 지금 사실은 그죠? 그리고 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대개 일반인들의 어떤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는 사실은 뭐 이거 이상으로 안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. 주식 같은 것들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시간이 흐를 뿐이지 이게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그 유용한 그런 하나의 직업 탐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말씀하신